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비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었죠. 여러분 8.15 광복절이었고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와서 여러분 수업을 했고요. 오후에는 또 책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새 퇴근할 때가 됐네요. 해가 졌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특별한 날, 정말 가슴 벅찬 날이죠. 자, 이런 날, 자, 한국산 스틱으로, 자, 오늘도 바쁘게 공부하셨을, 자, 우리, 자, 공무원, 자, 제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하나 남기고 퇴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자,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여러분 게릴라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제 늘 여러분 공무원 시험과 관계되어서 안중근 의사가 어떻게 시험에 나왔는지도 늘 알아야 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좀 시험과 관계없이 한 번은 자,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 여러분 시대를 고민했던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안중근 의사 어렸을 때 이름은 안응칠이었습니다. 자, 1895년 자, 아버지를 따라서 가톨릭교에 입교하죠. 그래서 가톨릭교 세례명이 토마스였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중근 의사 하면 도마 안중근이라고 부르죠. 자, 1906년 삼원학교를 설립했고요.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을 평양에서 주도합니다. 또한 1907년에 연해주로 망명해서 의병활동을 전개했고요. 1909년 3월에 동지 11명과 함께 단지회를 결성하죠. 그리고 1909년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후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류순 감옥에서 수감되었고요.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3월 26일 날 순국하시고 감옥에서 동양 평화론을 집필합니다. 안중근 의사 여러분 그 역사를 이렇게 몇 줄로 담기에는 너무 부족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주요한 사건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안중근 의사에게 저희는 뭔가 빚을 지고 있지 않나 어떤 역사에 참 부끄러운 후손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안중근 의사를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자, 이런 뭐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객관 시험에서 안중근 의사가 어떻게 시험에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게 과거 수능 문제였습니다. 다음같이 주장한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나는 의병의 참모 총장이지 폭도가 아니다. 일본 군이야말로 폭도이다. 적장은 그 우두머리이니 내가 적장을 공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을사오주약을 강제 체결한 것. 둘째, 정미칠주약을 강제 체결한 것. 셋째, 황제를 폐위시킨 것. 넷째, 군대를 해산시킨 것. 다섯 번째, 이권을 약탈한 것. 여섯째, 동양의 평화를 교란한 것. 안중근 의사가 여러분 바로 적들에게 얘기했던 말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답은 자 1번이었죠. 만주 하얼빈에서 초대 통감을 저격하였다가 답이었는데요.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도쿄에서 일본 국왕에게 폭탄을 투척했던 것은 193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들었던 한인애국단 멤버였던 이봉찬 의사였잖아요. 그 다음에 3번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던 것은 바로 1908년 자 양반 유생이었던 이인영이었었죠. 그리고 4번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일본군 장성을 살상했던 것은 역시 1932년 한인애국단원이었던 윤봉길 의사의 활동이었고요. 그리고 5번 친일활동에 앞장섰던 일본인 외교고문 즉 스티븐슨을 사살했던 것은 1908년 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인환 전명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또 하나 안중근 의사가 자, 바로 감옥에서 쓰셨던 동양평화론 이 글을 꼭 보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날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점차 밀려오는 환난을 동양 인종이 일치 단결해서 온 힘을 다하여 방어해야 하는 것이 제일 상책임을 어린아이일지라도 익히 아는 바이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일본은 이러한 순리의 형세를 돌아보지 않고 같은 인종인 이웃나라를 약탈하고 우위를 끊어 스스로 도요새가 조개를 쪼려다 불의를 물리는 형세를 만들어 어부에게 둘 다 잡히기를 기다린 듯 하는가 라는 일본에 대해서도 여러분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바로 서양 제국주의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동양이 지금 똘똘 뭉쳐야 되는데 일본이 제국주의가 돼서 아시아 국가를 누르고 있는 이 형세는 뭐냐라고 당당히 얘기하셨던 안중근 의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과거에 한국사 검정에서 자 이런 여러분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좀 전에 읽었던 얘기였었죠. 오늘날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점차 밀려오는 이 시기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이었고요. 안중근 의사의
역사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 천주교 신부에게 서구의 지식을 배웠다. 가톨릭 신자로 입문해서 얼마든지 천주교 신부에게 서구의 지식을 배웠고요. 또한 자, 가장 중요한 2번 1909년 자, 이토 히로부미를 자, 바로 만주 하얼빈에서 사살하였고요. 자, 세 번째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해서 관서지부 즉 평양지부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3번 13도 창의군을 결성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양반 유생이었던 자 이인영이었었죠. 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돈이학교 사문학교를 세워서 자 구국 영재 양성에도 힘썼는데 보통은 사문학교를 강조하고요. 돈이학교를 이렇게 강조하지 않지만 안중근 의사는 또 돈이학교에도 관여했다는 거 자 이참에 한번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또한 안중근 의사가 자 우리에게 남겼던 많은 여러분 글 중에 우리가 잘하는 게 이거였었죠. 여러분 일일부 독서 자 구중세 형극 즉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라는 글. 그런가 동시에 여러분 또한 청춘들에게 남겼던 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죠. 자 100일 막 커도 자 청춘 부재래 즉 세월은 헛되이 보내지 말라.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자 오늘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하루를 마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